먹고 살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 여성들. 살려온 거예요. 정말 이렇게 와서 영원히 살려고 생각은 정말 못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녀들이 사고 팔리고 있다. 현대판 노예처럼 살아가는 탈북 여성들. 화상 채팅 밤새하고 새벽에 조금 붙이거나 잠도 1시간, 2시간 정도 자는데 그죠?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린 탈북 여성들. 다시 가겠다니까 협박을 해요. 나보고 잡혀간다고요. 옷 입어. 옷. 그녀들의 구출 작전이 펼쳐지는데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한 탈북자 구출단체. 이 단체를 만든 김성은 목사. 그는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을 돕고 있다. 이제 겨울이 오면 이제 탈북자들, 탈출해 있는 탈북자들에게 보낼 물품들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또 그들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내려고 우리 그 회원들이 양발이며 겨울 내복이며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내와서. 그는 2000년 중국 선교 활동 중 우연히 굶어 죽은 탈북자 시체를 발견한 후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현재 중국 내에 있는 우리 탈북자들은 우리 탈북 단체들이 이렇게 종합해 보면 10만에서 많게는 30만까지 아직 중국에서도 있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탈북자들의 거의 한 80% 이상이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 여성들이 대부분 중국 내 농촌이라든지 또 유흥업소에 팔려가서 그들이 성적 착취와 노동력의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란 구호를 제시하며 배급을 중단했던 북한. 수십 년 동안 국가 배급에만 의존하던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급기야 먹고 살기 위해 대거 북한을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대체 탈북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을 만나 자세한 정황을 들어봤는데 내가 탈출할 때는 제일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고 정말 제일 힘든 시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저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중국으로 가면 돈 벌 수 있다. 농작물은 다 협동농장 소유 재산이고 개인 재산이 아니니까 하나라도 다치기만 하면 도둑놈이 되잖아요. 붙잡히면 완전히 사람 완전히 있잖아요. 여자들 같은 건 병신 만들고 남자들은 아예 죽여요. 그래서 다 완전 시체를 만들어 그렇게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훔쳐먹기도 진짜 도둑질해 먹는 것도 전투거든요. 무 하나 뽑아 먹자도 힘들고 배추 하나 뽑아 먹자도 힘들고 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막 시체를 그저 막 발로 툭툭 차는 정도 됐어요. 엄청 그 말로 다 못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하는가 하고 홀 밀어보면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도 죽은 것도 많이 봐서 감각도 없어. 처음에는 무섭고 부들부들 막 몸이 하얘나 끄던데 자꾸 보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이 감각이 못해지던데. 그리고 그녀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털어놓지 않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불고통에서 넘어오면 뭐 어디로 팔려가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팔려가기도 하고 정말 무슨 뭐 채팅방에도 가기도 하고 빌란빌란 거 다 많아요. 근데 대부분 팔려가는 사람들 많죠. 친척이 없고 내같이 이런 사람들은 나도 또 무서우니까 내가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이라는 거 다 알고 목숨은 내놓는 길이잖아요. 가다가 또 붙잡힐지 어떤 놈이 날 또 팔아먹을지 뭐 모르잖아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가. 그래서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조선족들한테 팔려간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매 맞으며 살든 뭐 어찌든 간에 괜찮은 건데
한족 동네 그런데 한족 집에 이렇게 팔려갔다 그 집에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여럿이 되잖아요. 그럼 다 장가를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형제들 속에서 한 사람이 가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그냥 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한테 성만족을 시켜주기 위한 놀이개라고 생각하면 되죠. 한편 탈북자 구출단체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중국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다는 것. 성매매 업소나 이런 데 많이 팔려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말로만 듣던 그 화상 채팅으로 팔려간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접촉하게 됐어요. 얼마나 다급했던 것일까. 그날은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편지와 동영상을 보내왔다. 중국에 데리고 와서 화상 채팅이라고 어떤 방 안에 가다 놓고 그 아이들이 화상 채팅을 하게 하고 때로는 성매매를 시키고 그 젊은 여자들의 모든 삶과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어떤 물건을 이용하듯이 다 이용하고 있는 거죠. 화상 채팅 일을 하며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한국 사이트를 보게 된 그녀. 그러다 이 단체의 기사를 보게 됐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조 요청을 해온 것이다. 탈북자이기 때문에 또 자기의 그 인권을 유린당해도 북송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수용소 간다. 이런 그런 맹점을 그러니까 어떤 그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많은 그 우리 북한의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것도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집단으로 가둬놓고 성매매 시키고 꼭 세상에 이건 알려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우리는 꼭 구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작진은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심양으로 출발했다. 먼저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출 요원을 만나본 제작진. 거기 가서 환경 보면 우리 먼저 알아보고 행방이라는 거, 군대들이랑 어떻게 서 있는가, 어디 우리 원래 어디 검사 이런 거랑 아까는 계속 검사 있는가 쉬는가 정말 먼저 살펴봐야 돼. 제작진은 심양에서 연길까지 차로 이동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탈북과 관련된 단속이 심해져 되도록 중국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닌다고 한다. 한국분들은 북한이 어쩌고 얘기를만 들었잖아요. 얘기를 듣는 거하고 직접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 북한가 보면 있잖아. 느끼는데 정말 내가 불쌍하고 말을 표현하기 바쁘게 이렇게 사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중국에서는 법을 위반하면 또 일을 하는 게가 뭐 사는 데서 잘 사는데 빨리 가라. 그래서 거기 인구라도 없어지면 통일을 안 되나 나겠지. 다 같은 민족인데 얼마나 불쌍해. 에이 좋은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 민족만은 다 좋으려고 봐요. 중국 법을 위반되지만 나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 연길시. 따라서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다. 단체에 구출 요청을 해온 화상 채팅녀의 행방도 연길로 밝혀졌다. 이미 현지 구출 요원들이 그녀의 행방을 파악해둔 상황. 위장 진입을 시도했던 여성 구출 요원이 다행히 화상 채팅방 안에 탈북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데. 나는 저 아들은 여기서 뭐 안전된 생활도 하고 이 생리적 욕구를 어디가 할 데도 없고 그렇다고 뭐 관광 갈 수는 없고 이 사회주의가 그래거나 중국 놈들이 그저 끔뻑하면 끔뻑 당하지 무슨 죄가 있어. 채팅방 안의 여성들과 웬만큼 친분을 쌓은 여성 요원.
다시 한번 채팅방에 갇혀 있는 탈북 여성들에게 탈출 의사를 물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는데 지금 일하는 시간 합니다. 지금 일하는 거야? 가 있으나 오기랑 다 나가야 된다. 여기는 거? 응. 알바 받는 거? 그치, 알바다 지금 더 한단 말이야. 더 빨리 일하는. 얘는 여긴 사람 들어갔지? 사이즈 둘이 있답니다. 두 명의 여자들이 좁은 방에 갇혀 남자들과 화상 채팅을 하고 있다. 모두 탈북 여성들. 브로커에 의해 팔려와 강제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 화상 채팅하는 남자를 최대한 오랫동안 붙잡아두기 위해 남자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다. 나는 누가 나가서 또 몰라서. 얼마나 나가? 연세까지 이렇게 임신하고 이래가는데. 남자들의 성적 놀이개로 전락해버린 탈북 여성들. 이 좁은 방 안에 갇혀 밖을 나갈 수도 없고 외부와 연락도 취할 수 없는 상황. 몇 살이래? 20살이구나. 그 저녁에 몇 시부터 일하는 시간? 저녁에 9시부터. 그 지금부터는 일하는 시간 아니야? 사람도 일을 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 중 누워있는 이가 바로 구조 요청을 해왔던 여성. 며칠 전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채팅하자면 아기 있으면 엄청 힘들다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서 같이 병원에 따라와서 아기 지어버렸거든. 배 아픈 데가 많이 나니 이제 집에서 돌아니. 중절 수술을 받은 다음 날부터 그녀는 채팅 일을 해야만 했다. 이기 때문에 술을 얼어야 할 시간.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너무도 고독스러운 생활 속에 단 한 번이라도 바깥 세상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요. 화상 채팅 밤새하고 새벽에 조금은 붙이거나 그저 꿈속에서 괜한 흡단하고 흉모를 찾고 잠도 별로 1시간, 2시간 정도 자는데 막 피곤이 몰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니 잘 생각해봐라, 응? 오겠다는 거, 응? 잘 생각해봐라, 그거 니 몸들이 잘하고, 응? 그 몸들이 잘해야지, 이게 몸들이 잘나서 그 다음에 일생 동안 병신이. 강제 낙태까지 시키는 중국인 업주들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 하지만 당장 여성을 데리고 나올 수는 없었다. 거기 가서 또 돈 있잖아. 돈 얼마 주면 내보내요. 그래도 다시 달아나오고. 근데 그래 때또 간치 붙는단 말이야. 한번 그래. 내놓고 중국 달아나와서 붙잡힌 거는 어마잖아. 돈만 내면 내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돈 될 사람이 있어야 돼. 지금 중국의 유흥가에서는 탈북 여성들이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접대부나 율락녀로 전락되기도 한다. 특히 연길의 노래방 일대에서는 조선족이나 한국 관광객들을 상대할 여성으로 탈북 여성들을 선호한다는데 제작진은 현지인의 도움으로 손님으로 위장해 한 노래방을 찾았다. 북한 여성들을 불러달라고 하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 들어왔다. 동행한 현지인에 의하면 이곳에 일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북한에서 온 여성들이라고 한다. 대부분 한국 돈 200~300만 원에 팔려와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데 대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팔려오는 것일까? 제작진은 수차례의 접선 끝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탈북 여성과 탈북자들 브로커로 일했던 한 남성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원래 노래방에서 한 몇 년 정도 일하셨어요? 2년 되는. 그때는 어떻게 오시게 돼요? 얼마 있다가서 정말 살기 힘들면 나와. 이렇게 왔지. 정말 이렇게 와서 영원히 살려고 생각은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나이가 너무 어리고 아직 세상을 좀 너무 모르니까 그러면 뭐 팔려온 거예요? 아니면 뭐? 팔려온 거예요. 탈북자들을 데려와 파는 일을 했던 일명 브로커. 그는 은밀히 거래되는 탈북 여성의 실태를 털어놨다. 오는 사람들 중에 뭐 이제 팔 수도 없고 뭐 일도 못 시키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어떤 성격이 나오면 선한 사람은 선하다지만 독한 사람은 엄청나게 독해요. 중국 사람들은 진짜 생 사람 잡아가지고 그 심장 싹 판단 그 올려서 죽여가지고 심장도 팔고 이런 쪽이에요. 그렇게 독해요 또.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연배 쪽에는 좀 적고 그러나 좀 혹한 있고 잘못 걸려도 전부 그런 조직에 잘못 걸려도 뭐 그러는데 그러나 보편적인 이제처럼 계단에는 다 장가가는 데다 팔거든. 이 장가 못 간 사람들이 주문하거든. 여자 데려다 달라. 그러면 내가 얼마 준다. 그렇거든데 주문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안에 얘기를 해서 귀여웠나 봐. 중국 가면 어떻게 어찌고 이러고 또 우연하게 아이를 또 가기 싶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낸다 서울도 제절로 또 찾아가는 배달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탈북 여성들이 가장 많이 팔려가는 곳은 바로 농촌. 결혼도 못한 나이 많은 한족들이 북한 여자를 주문한다는 것이다. 예를 말하면 이 사람은 고향 같은데 전국 장가가는 못 간 사람인데 파는 그 서에 있단 말이야. 그런 선에 걸려도 뭐 우시 좋거잖아. 저건 뭐 남편이 잘 만나나 뭐 병신 만나나 그런 곳은 안 난다. 근데 입으로 보면 전부 이래 뭐저몸 파는데 거래 빨고 아마 빨고 이거는 또 그런 사다 한다고 전부 그런 데 팔잖아. 이러면 이거는 강박이란 말이야. 몸도 팔아야 되고 뭐 어찌 이래. 근데 입으로 보면 또 인체 기관하면 전부 파는 데 걸려 들었다고 거기 또 거기 팔려가거든. 그러니까 이 운명에 따라서 자기 운명에 따라 어떤 브로커로 만나는 거에 따라 어떤 선을 잡는가에 따라서 다행히 이 여성은 자신의 몸값을 업주에게 지불하고 노래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자유의 몸이 됐지만 그녀는 지금 갈 곳이 없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나는 정말 떳떳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딱 그 한 가지점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그 마음이 서럽고 그런 점이 있길래 그래서 그 국적을 갖고 싶거든요. 중국 국적이 없기 때문에 숨어 지내야 하는 상황. 붙잡히면 바로 북송을 당한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죽고 싶을 만큼 처참했던 굶주림의 고통을 잘 알기 때문이다. 중국 내 탈북자들은 대부분 생계형 탈북자다.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대거 탈북을 시도했고 99년 탈북 사태는 정점을 찍었다. 며칠 후 구출단체 여성 탈출위원이 농촌에 갇혀 사는 또 다른 탈북 여성을 만나러 갔다. 사실 이 여성 또한 중국에 팔려갔다 구출돼 한국으로 탈출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근데? 강정북도 청진이요. 거기서 오셨어요? 네. 근데 오실 때 그 농촌으로 어떻게 가시게 되신 거예요? 다 팔려간 거죠. 다 팔려갔어요. 인신매매꾼 있잖아요. 네네. 인신매매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해서 왔거든요. 자유의 몸이 된 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탈북 여성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같이 팔려왔던 친구를 구출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에 가실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한국에 다 가고 싶죠. 뭐 그 한국 가면 국적이라고 저거 다 가고 싶은데 잡힐까봐 무서워서 못 가는 거죠. 혹시 그 계신 곳에 그 비슷한 그 여성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예,
많아요 아직. 아직 많으니. 네, 아직도 한 400명 돼. 중국은 전통적인 남아 선호 사상과 일가구 일자녀 정책으로 여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특히 농촌의 경우는 더 심각해 급기야 장가를 못 간 한족들이 북한 여성을 돈을 주고 사오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인데 여기야? 친구가 사는 분명 집안에 사람이 있음에도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감금의 흔적은 남아있는 것이다. 왜 문은 거는 거예요? 누가 와서 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모르게 다 해야 되는 거지. 다행히 남편은 도시로 볼일을 보러 간 상황. 집안엔 아이와 엄마 둘뿐이었다. 8년 전 북한을 탈출한 그녀는 브로커에 의해 한족과 강제 결혼을 했다. 이곳에 온 지 벌써 8년이 됐지만 이웃들은 그녀의 존재 사실을 잘 모른다. 집밖 외출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 가면 좋대요. 중국에 가면 돈 벌 수 있대요. 그래 그렇게 해서 왔는데 18살 때 나를 팔아주는 사람이 말하는 게 날 보고 아가씨질을 해라요. 그래 나는 그런 건 못한다고요. 난 그런 건 못한다고 그랬어요.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에 속아 브로커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가 도착한 곳은 늙은 한족 남성의 집이었다. 이 사람이 몇 살인가 물어봤어요. 툭 보니까 나이 있는 사람이고 진짜 한국말로 말하면 아저씨라는 사람이에요. 다시 가겠다니까 협박을 해요. 날 보고 가겠으면 잡혀간다고요. 쟤네 이렇게 돈을 못 보내준대요. 그걸 보내주시면 돈을 내라요. 난 돈이 없었어요 주머니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지금 이 집에 남아야만 했다. 남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부부로 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는 일종의 현대판 노예였다. 이게 와서 후회되는 거는 내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게 후회되고 남편하고 사는 게 좀 후회됐어요. 그 사람 생각하는 거는 아직 제 가성밖에 몰라요. 남편이라는 남자라는 게 진짜 좀 무서워요. 내 자체가 무서워요. 살찌기만 하면 사랑이라고 못 받아봤어요. 다행히 아이가 생기면서 그녀에 대한 감시는 조금 느슨해졌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지옥과도 같은 삶 속에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사람, 아들이었다. 2년 전에 남편하고 사는 게 지내고래서 한번 어디 먼저로 달아놨댔어요. 달아놨는데 그때는 알을 두고 갔댔어요. 아들을 두고 가는데 생각이 나요. 막 잠에서리에 귀에서 들리는 게 울음소리밖에 안 나요. 막 엄마 찾아요. 그래가지고 달아놨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가 보기 싶어서 그래 다시 왔어요. 지금 그녀는 아들과 함께 이 살아있는 지옥을 탈출하려고 한다. 다행히 남편은 오늘 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이 바로 기회다. 마을을 빠져나가기 전 그녀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본다. 8년 동안 옥수수죽만 먹고 살았다. 다른 가족들이 기름진 고기로 배를 채울 때 그녀는 집안 구석에서 옥수수죽만 먹어야 했다. 여기는 내 자유대로 못해요. 여기서는. 가장 큰 건 자유 때문에. 네, 자유예요. 내 자유대로 못해요. 여기서는 어제 어떻다가 딱 잡혀도 굴에 딱 잡혀있는 것 같아요.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하기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마을에 인기척이 없는 틈을 타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마을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여기 두 나라 있는데 내 파긴들 나가갔을까나 싫으나라고 내 절로도 내 붙잡힐까봐 그런데 못하잖아요. 내 갖고 대를 땡기는데 얘가 나 시름 넣고. 마을 인근에서 공안의 검문이 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그녀. 지옥 같은 생활을 며칠 더 견뎌야만 한다. 현지인인 탈출 요원들도 공안이 두렵기는 마찬가지. 만약 탈출 여성을 탈출시키다 적발되면 그들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가게 된다. 따라서 탈북 여성들의 구출 작전은 조금의 위험 요소가 있어도 실행할 수 없다. 한편 그 시각 한국의 탈북자 구출 단체에서도 본격적인 탈출 경로를 계획하고 있다. 이제 이쪽은 잘 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밑에는 포주라고 하니까 뭐 그런 분들을 협상을 해서 그 중에 몇 분이라도 그들을 사서 저희들 이제 탈출시키려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이 연길에서 그 친구들을 모처로 우리 안가로 탈출을 시킨 다음에 이쪽 그 심양을 거쳐서 이제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쭉 이들을 탈출시켜서 이번 탈출은 연길에서 심양을 거쳐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중 한 곳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올 계획이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정말 기도하면서 단 한 번의 검문도 걸리지 말아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지만 이 길을 저희들 탈출을 감행할 겁니다. 중국 연길시. 오늘은 화상 채팅방에 탈북 여성들을 구출하기로 한 날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업주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왜 돈도 되고 나도 여기서 법적인 뭐 신고 위험도 받으면 이래야 되는지 어떤 데는 이게 필요 있는 길까 이렇게 또 생각하다가 또 불쌍한 임들이고 그렇죠. 정말 업주와 몸값을 흥정하는 구출 요원. 업주는 이들의 정체를 모른다. 그저 같은 업종 종사자라고 알고 있다. 다행히 흥정이 잘 성사됐다. 나는 한개 목적이고 내 가방도 같이 자르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지금 자기는 쫄딱 벗고 누구 있는데 무슨 옷을 다 입었다고 무슨 쫄딱 벗고 누구 있고 지금 그래 나도 있잖아. 막 죽겠어. 근데 내가 할 일이 있으지 내가 가서 데리고 내려오고. 바로 데려오고 근데 아는 애들은 2명 다 데리고 와야 돼요. 한나도 이거 내가 가서 데리고 내려오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3명은 가지 않겠다고 한 것. 이자가니까 말했어요. 갈 사람 다 가고 남을 사람 남아라. 내 돈 팔도 무슨 일이 있다가 100%로 내 생명은 책임진다고 너네는 꼭 한 번 내보낸다고. 그러지 말라. 처음 구출 요청을 해온 여성만이 이들을 따라가겠다고 했다. 혹시 업주의 마음이 변할까봐 빨리 몸만 빠져나가기로 했다. 또 지체하다가 구출 요원들의 정체가 발각되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한 달여 만에 본 햇빛, 그만 어지러움이 밀려온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북한을 탈출했던 그녀. 하지만 이곳에서 배고픔보다 더한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안전을 위해 차 2대로 나뉘어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날부터? 아버지도 사망되고 살기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 솔직히 여기 나와서 부모를 좀 도와주자고. 아무리 고되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떳떳한 일을 하고 싶었다. 하루에 일과가 어떻게 해요? 한국 시간 1시부터 채팅이 들어간 4시까지만 읽으려고 그 다음 저녁 8시부터 또 채팅 들어가서 아침 그래서 5시, 6시, 7시까지 하는 데고요. 그래서 남친들이 시키는 대로 위를 보자고 웃으라고 하는 거고요. 아래보다는 웃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 그녀에겐 수십 년처럼 느껴진 너무도 긴 고통의 시간이었다.
드디어 연길이 마련된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이제 그녀는 자유를 향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사장님이 지금 저를 한돈 500만 주고 지금 데리고 왔거든요. 네네. 그 집주인이 내놓지 않아가지고 네. 3명을 구출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애가 3명 더 있어요. 집이랑 같이 가야 돼. 근데 돈이 지금 그렇게 안 되고 그 집에서 그렇게 다 한 번에 내놓지 않거든요. 네. 한 명 하면 북한에서 오면 다 꽂주고 그 집도 그게 돈벌이니까. 탈북 여성들이 한국으로 가기 전 잠시 몸을 숨기고 있는 안전가옥. 탈출을 원하는 여성들이 다 모이고 정해진 탈출 날짜까지 이곳에 머물게 된다. 그러니까 현이는 이 준비품이 지금 가서 이제 이 언니들이랑 싸운다. 이 몸을 준비해달라 말해라 빨리. 팬티 무슨 이거 하면 스프링 너네 집에 동그라미 안에 좀 싸다가 너네 알아서 해라. 너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무시하는 게 말해 소리. 이게 아무것도 못 가서 영어 하는 거 말해 소리 그래도 다. 순식간에 화상 채팅방을 빠져나온 영은이 아직 어리둥절하다. 지금 자신의 앞에 놓여진 현실이 아직 믿겨지지 않는다. 안 보내겠다는 거 싸움 무슨 말 됐구나. 나도 용문도 없이 아침 식사 준비하려고 하는데 없이 그러고 했으니 나한테 안색이 좋지 않아서 가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보내더라고. 여기 어미서 난 나왔다 또 채팅하는 그 집에 따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어미서 문의하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은 말 전해져 얼뜻하기도 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구출 메일을 보냈었다. 설마 진짜 그곳에서 벗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 방에 4명씩, 8명씩, 어떨 때는 10명씩 채팅했는데 도망가면 너무도 고독스러우니까 도망간다는데 도망가면 삼촌들을 줄라가고 그 즉시 가서를 몽땅 잡아 그 다음에는 아야 죽인다는 거. 자기네가 걔들을 믿어주는데 믿음에 보답 안 하고 도망가고 혹은 저리 자기네가 그런다고 소리 그렇게 말하고 변태수라고 하지. 돈 실제로 돈 받아서 손에 쥔 적 있어요? 돈을 벌어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내고 싶었지만 돈은 받지도 못한 채 지워지지 않는 상처만 남았다. 우리 동생 무슨 생각해요? 집 생각. 응? 집 생각. 집에 누구 있어요? 엄마, 동생, 여동생. 여동생? 아주 어렵게 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로 어려워 생각하고 선택해서 엄마 몰래, 동생 몰래, 형제가 사형제인데 언니들도 다 모르게 갔거든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심장병 있어가지고 애는 앓고 늙은막이 나마나 아빠 없이 불쌍한 엄마 편하게 해드리고 그게 자식이 하더라고 생각했기에 정말 고독스럽게 하루 종일 앉으면 아침부터 하루 일과란 게 하루 그저 2시간 정도 잠을 조금 자고 와서 그저 다 쎄부터 이거 화상 채팅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또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사는 게 효도인 것일까?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했었다. 노래를 부르고파도 부를 수가 없었고 나오고파도 올 수가 없었고 웃고 떠들고 이러고도 전혀 자유롭게 그 어머니 생각날 때 아까 부르시던 노래 있으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졸업시 자라니 딸이 애를 태울 때 몰라 내 나이 오니 눈물을 흘린 줄 나라나 다송이 팔베개
이 교수는 어머니 안정가옥에는 이미 구출되어 온 탈북 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매다. 함께 북한을 탈출해 같은 농촌에 팔려갔었다. 밤에 늦게 자니까 아침 8시쯤 일어나요. 언니는 어린 딸과 함께 탈출했다. 뭐 생각했던 것보단 좀 많이 좀 낫네요. 그래요? 네. 이게 오실 때 좀 힘드셨겠어요. 우리 뭐 이거 뭐 신분 없이 이렇게 사니까 혹시나 해서 또 그때 처음에야 뭐 잡혀가면 뭘 부모한테 가는데 뭐 무서운 거 없더라고요 그때. 근데 이제 자식이 생기고 하니까 그때 무섭더라고요. 이거 신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 와서 이럴 땐 자식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에. 생활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중국에요. 중국에 와서 이제 농촌에 한 5년 있었거든요. 뭐 다른 농사 일을 하고 뭐 이런 생각한 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아이 낳았으니까 아이 보고 집 거두고 이거 가정부로서 이런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가정부처럼 생활하셨어요? 노예처럼 가정부처럼 사는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사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탈출을 결심했다. 코에 동그라미하고 콩이에요. 콩국수. 이제 엄마 같이 가게 되면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을래? 아침에 잘라니까. 김행주 동생 동산에서 단져요. 그리고 아이에게 한국에서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자식을 위해 엄마는 강해졌다. 우리 아이 보실 때 어떠세요? 막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이렇게. 네. 결혼 안 하셨어요? 어디서요? 저 북한에서요. 아니 여기에서. 여기서요. 네. 했어요? 아, 하셨는데 아이는 없으시네요? 아이 있어요. 집에 5살짜리 놔두고 왔어요. 아, 놔두고 오셨어요? 동생 정혜 씨도 원래 아이와 함께 탈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탈출 당일 뜻밖에도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것이다. 한쪽으로 후회도 좀 돼요. 아이들을 이렇게 놔두고 왔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작을 때까지 내가 나서부터 내가 혼자서 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처음 나왔어요. 아이하고 갈라져 본지. 우리 아이가 밤에 좀 잘 안 자거든요. 잠자리가 바뀌어도 잘 안 자고 아빠가 앞만 봐도 잘 안 자요. 그래서 엄마 찾아요 그냥. 아이 때문에 탈출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언니한테까지 피해를 줄 수 없었다. 자신이 안 가면 언니도 안 가겠다고 했었다. 우리 이렇게 못 나서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세월 이렇게 언제 길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눈물 나는 거예요. 아이와 기억 없는 이별을 해야 하는 엄마는 가슴이 찢어진다. 그녀는 한국 국적을 얻으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아이를 데리고 갈 방법을 찾아볼 생각이다. 다음 날 드디어 농촌에 갇혀 있는 혜림 씨가 탈출하기로 했다. 남편이 일 때문에 도시로 외출한 사이 집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어때요? 좋아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여 예정보다 일찍 남편이 돌아올 수도 있어 다른 요원이 마을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다. 빨리 가야 돼야죠. 막 집을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혜림 씨가 눈물을 쏟아낸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 걱정에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뭐 찾으면 그럼 물어보거나 어떻게 알게 돼요. 그럼 알게 되면 우리 집에 해가만 해요. 우리 집에 그 안전한 그 공항은 국가에서 맨날 찾아와요. 근데 좀 무섭어요. 그 사는 게. 무섭다니요? 그거는 좀 일도 많이 시키고 좀 그래요. 그런 큰 죄로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됐을 때예요.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결국 그녀는 탈출을 선택했다.
관광을 가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마을을 빠져나가야 한다. 차 안에서는 일체 말하면 안 돼요. 네네. 네, 여기 분들은 있잖아요. 경찰한테 가서 막 신고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는 일체 한국말 하면 안 돼요. 마을 입구에 그녀를 태우고 갈 택시를 준비해뒀다. 차로 1시간 거리. 차 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맴돈다. 행여 잡히진 않을까.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들. 달려온 거예요. 정말 이렇게 와서 영원히 살려고 생각은 정말 못했어요. 화상 채팅 방치하고 새벽에 조금 눈 붙이거나 잠도 1시간, 2시간 정도 자는데 중국 유흥가에서 은밀히 거래되고 있는 탈북 여성들. 여기요? 심지어 농촌의 한족과 강제 결혼까지. 다시 가겠다니까 협박을 해요. 나보고 잡혀간다고요. 어디가? 감금돼 있는 탈북 여성들의 구출이 시작되고, 그리고 한국으로 향하는 두 번째 탈출이 지금 시작된다. 중국 연길시.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인 두만강. 탈북자들은 주로 두만강을 이용한다. 강폭이 좁고 수심이 얕은 데다 강을 건너면 인구가 많고 사방이 트인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가까워 유사시 피신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요 근래 넘어오는 경우 많아요? 이 근래는 그게 없더라고요. 단속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우리도 그저 지나다니기도 그저 주민등록증에서 주민등록증 기계로 딱 쳐봐요. 네, 그렇죠. 주민등록증에서도 확인 딱 하고 그 두부대기 컴퓨터로 다 확인하고 이래. 그래서 그럴 때 모르고 움직이다가는 그저 그만 걸리거든 아마. 현재 두만강에는 전기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24시간 내내 전기가 통해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 이 연기라도 나를 빨고 뭐 아마 빨고 많은데 제비들도 저 서지장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요번에 한 2-3년인가 이제 제비들이고 뭐다 없어져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과거와는 달리 중국군이 직접 탈북자 단속에 투입됐다. 한국인 관광객이나 장기 체류자도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Hi, nice to meet you. Yeah. 이거 너? 너? 오케이. 북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탈북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중국도 함께 나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자국 내 탈북자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해 강제 북송을 단행하고 있어 국제적인 원성을 사고 있다. 지금 중국 내 탈북자들은 기댈 곳이 없다. 그날 밤 안정가옥에 새로운 식구가 왔다. 전직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박예란 씨. 오래전부터 그녀는 한국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올 때 왜 많이 싸우고 있었어요? 아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아우도 더 많이 준비하느라 하고 무슨 내 아우도 더 많이 준비하느라 하고 처음 여행을 떠난다니까. 아들 때문에 탈출을 결심한 에란 씨. 북한 출신 엄마의 신분이 들통날까봐 중국인 남편들은 아이를 호적에 올려주지 않는다. 행복해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그래서 살지요. 아이마저도 엄마처럼 숨어 살게 할 순 없었다. 잘 지내야 돼. 알았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응, 대답 잘해요. 알았어요. 아직 저손말 잘 못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다가오면서 엄마들은 탈출이 더 간절해진 것이다. 또래 아이들이 모여 안정가옥은 금세 놀이방이 된다. 엄마들도 그런 아이들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다. 의문의 노크 소리.
찾아올 사람이 없다. 누굴까? 정옥 씨가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다. 아래층에 사는 중국인 여성. 너무 시끄럽다고 찾아온 것이다. 중국말이 유창한 정옥 씨가 사과를 하고 돌려보냈다. 얼마 후 이 사실을 한 구출 요원이 단단히 화가 났다. 낯선 사람이 방문했었다는 것조차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제가 이제 들어가서 설명했단 말입니다. 이 짝한에서 소리게 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거지 내가 이러면 됐다. 내 이거 몽땅 취소하겠다고. 어? 내 왜 돈 팔면서 너 각시 동료들한테 데려가면 왜 있지를 않아. 기대까지 저희만 행여 이웃에서 탈북자인 걸 눈치채고 신고라도 하지 않을까 불안하다. 잡혔다면 그 자리에서 뭐 요 지방 같은 게 내 안다면 내 그 자리에서 안다면 사람 인맥 찾아가지고 돈 얼마 주기로 그 자리에서 일이 다른 사람을 독자를 알기 전에 그 자리에서 손 써야 된단 말입니다. 딱 명발 알고 재료로 다 작성하고 다 알잖아요. 이러면 손 쓰기 바쁘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만약에 손 못 썼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서 그냥 보내죠. 1998년 이후 매년 5천여 명의 중국 내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고 있고 그들은 평생 수용소에 갇히거나 심지어 처형되기도 한다. 탈북자들이 잡히는 경우는 주로 주변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서다. 따라서 이곳에 탈북자가 있다는 사실이 절대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 된다. 한 번의 실수로 엄마들도 아이들도 모두 숨을 죽인다. 그런데 밥을 먹다 말고 창가로 향하는 혜림 씨의 아들. 밥을 먹는 내내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말 한마디 없이 정적이 흐르는 분위기에 아이는 극도로 불안해진다. 밖을 나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아이. 창밖으로 엄마의 모습을 찾아본다. 한참을 찾아봐도 엄마는 없다. 급기야 눈물을 보인다. 엄마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아이는 엄마가 없는 게 두렵다. 그제야 다른 사람들도 아이 엄마가 없다는 걸 알아챘다. 어디로 갔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서. 아이 엄마는 답답한 마음에 잠시 집 앞에 나가 있는 상황. 엄마에게 가겠다고 집을 나서는 아이. 문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해 제작진이 아이와 동행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그녀가 있었다. 애가 밥을 못 먹잖아요. 어머니 없어서. 엄마를 보자 그제야 아이가 한시름을 놓는 듯했다. 제가 데리고 나온 거죠. 어머니 찾으러 가자. 들어가 보세요. 같이 밥 드셔야죠. 안 먹어도 돼요. 왜 애는 밥 먹어도 돼요. 배부르대요. 들어가 보세요. 아빠랑 떨어져 낯선 곳에 있어서일까 한시도 엄마랑 떨어지려 하지 않는 아들.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엄마는 가슴 한구석이 아련하다. 나는 이런데 아들 아버지하고 갈라놓는 게 그게 좀 가슴 아팠어요. 제가 조그만 때부터 고생한 게 있어서 제 고생은 제가 잘한 걸 아들한테 넘겨주기 싫어요. 하지만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아이들도 분명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는 엄마들이다. 탈출 하루 전 여성들이 모두 나서 탈출 요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탈출 전 고향 땅을 보고 싶다는 것. 위험하지만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런데 영은이의 표정이 좋지 않다. 티 나죠?
못 가요. 셋째는 못 가요. 중국말을 못하는 영은이는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눈에 띈다는 소리, 그러니까 겁만 나지 않아요. 겁먹었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뭐 보기만 하면서 처음 봤으니까 좀 그랬어요. 그리고 중국말 못하지 않아요. 그래. 근데 아무리 조선말 해도 조선말 하는 거하고 이기말 하는 거 또 달라요. 말이 다르지 않아요. 말하면 제가닥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알아는 거. 아, 이 사람 북한 사람이다 이거를. 에란 씨는 단속을 대비해 준비한 게 있다. 이건 뭐예요? 신분증? 네, 마거. 그녀가 갖고 있는 건 위조 신분증이었다. 아, 중국 신분증? 중국 신분증 어떻게 있어요? 원래 신분증 어떤 거? 남편 되는 분이 해주지요, 뭐. 하지만 최근 공안의 검문이 전선화 첨단화되면서 위조 신분증도 안전을 보장 못한다. 중국에서 7, 8년 사는 동안 검문을 대비해 모두 중국어를 악착같이 배웠다. 따라서 이들은 최대한 관광객인 척 행세를 하며 두만강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제 엄마 고향 땅으로 가, 응. 가서 잘 봐요. 안전 가옥에서 두만강 도문 국경까지 차로 30분. 그런데 갑자기 차가 멈춘다. 지금 저기 군인들이 있을 때는 이제 터널을 가면서는 저기 단속하는 원래 계속 단속하는 데 있거든요. 네, 무조건 단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건 차를 세우고. 네. 그러니까 우리 방법 없이 이 길로 돌아갑시다. 전에 없이 대낮에도 국경지대 단속이 시작됐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적이 드문 산길로 돌아가기로 했다. 두만강 국경지대. 그녀들에겐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다. 바로 이곳 이 자리에서 그녀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강을 건넜다. 그때는 이 강을 건너면 천국과도 같은 세상이 기다릴 줄 알았다. 이렇게 깊은 줄 알았으면 아마도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돈을 벌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거뜬히 강물을 건넜다. 하지만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절망뿐이었다. 건너오셨을 때 위험하셨겠어요? 예. 근데 물에 들어서니까요. 1층에 들어서 얇던 게 점점 깊어져요. 그래 무서워요. 예. 그 손만 놓지 않으면 손 놓으면 떠내려가요. 이거. 오고 나니까 온몸이 다 땀으로 겨울인데도 온몸이 땀으로 다 젖었어요. 아마도 무서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겁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이 앞에 가는 사람 따라 놓치지 않으면 된다 이거 하나만 믿고 그렇게 믿고 왔었는데 결국 팔려가셨네요. 네 원래는 다 우리를 거짓말치고 내가 데리고 오니까요. 不让华人那边看。我见过比这还长。 비록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열심히 벌어 가족들에게 돈이라도 넉넉히 보내려 했다. 그리고 간간히 소식도 전하고 싶었다. 아니 엄마분 계시는데 오늘은 다 아마 나이가 많이 들었겠지요. 나 여기 와서 한 번도 연락 못 해봤어요. 주위 어머니 아버지가 되셨는데 네, 엄마 때문에 자꾸 전화나서 그러지. 이제 한국으로 가면 이렇게 멀리서나마 고향을 바라볼 수도 없게 된다. 지금 그녀들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쉬면은 좀 가슴 아파요. 가슴이 마음속으로 좀 불안해요. 좀 심어지지 말고 좀 왔다 갔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심어지면 저희 부모님들도 더 고생할 거예요. 혹시 자신들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어쩌면 그녀들은 그 불안함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중국에서 같은 동네에 팔려갔었던 정옥 씨 자매. 다행히 이들은 서로 의지하며 긴 고통의 시간을 참아왔다. 하지만 이들도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한 건 매 한 가지.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럼? 힘들어도 이거 자식 데리고 붙들고 이거 하나 먹어도 같이 먹게 되고 이렇게 하고요. 힘들 때는 옆에 딱 옆에서 이거 돌봐주시고. 그러니까 엄마 생각 세게 나죠 지금. 아플 때 제일 세게 생각나요. 생일날 아플 때, 설날 그때 얼마 울었는지 막. 많이 우셨어요? 네, 엄마 곁에 있었으면 뭐 도와주고 이렇게 힘도 되고 하잖아요. 이제 혼자 살려니까 얼마 힘들고 울었는지 그땐.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꺼내놓는 자매들. 중국에 있으면서 자매는 한 번도 어머니 얘기를 하지 않았다. 서로에게 큰 상처인 걸 알기 때문이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 한국 드라마를 보는 에란 씨. 그녀는 한국에서 사는 게 조금 두렵다. 어떤 거 같으세요? 회장님과 첫 만남부터 얘기를 시작할까요? 남을 짓밟아야 산다. 남을 짓밟아야만이 자기가 살 길이 생긴다. 이런. 한 회장님. 한국 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한국 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 그래 엄마. 어떻게 하실 건 없고 그래 자기 나 혼자 나만을 살기 위해서 그저 노력해야지요. 어디나 다 갖고 같아요. 나 혼자만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 생활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서 한 사람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은 것. 그녀의 소박한 바람이다. 여기 처음으로 와서 내가 그전한 돈 때문에 엄마 버리고 동무 버리고 여기로 와서 정말 아무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누구를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장에서 말도 모르고 이런 거장에 와서 2년 동안 울면서 살았어요. 후회도 하고 한국에 가서 또다시 이렇게 험난한 다시 첫 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걸 생각은 했지만 쪽을 갖고 싶어서 떳떳하게 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제일 힘들어도 어쨌든 내가 말이 통하고 어쨌든 민족이 같은 민족이고 그러니까 후회는 안 할 거예요. 이제 이들은 중국에서의 고통의 시간들을 모두 내려놓으려 한다. 가장 힘들었던 거 생각도 안 나는데요. 이제는 시간을 다 지나고 이제는 눈물이 이제 흘리고 해서 이제 눈물 다 나요. 남들은 어떻게 고생했는지 모르는데 내 자신 내 고생은 내가 다 했어요. 이제는 나 할 거대로 다 했어요. 탈출 당일. 안정가옥 식구들이 서둘러 짐을 챙긴다. 여기. 짐이 간단하네요. 네, 간단해요. 오랫동안 바랬던 날이지만 왠지 모를 불안이 엄습해온다. 마음이 좀 불안해요.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감정이 막 두근두근. 지금 여기 사는 거 보면 우리 자식도 다 이렇게 놔두고 가고 우리 땅이라 해도 말은 맞지 가다면 좀 마음이 좀 두근거려요. 두렵거나 그러시진 않으시고? 그런 마음도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겠는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영은이가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한국 가는 거 나는 잘 몰라서 그 당시 아무렇게나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건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생겨보면 네가 동의하면 하는 거다. 구출 요청을 해올 정도로 탈출이 간절했던 영은이. 무슨 이유인 걸까? 뭐 때문에 그러세요? 집 생각. 응? 집 생각. 엄마, 동생, 내 동생.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돼 한국으로 가는 게 망설여지는 것이다. 한편 다른 이들은 이미 떠날 채비를 끝냈다. 며칠을 차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멀미약과 혹시 모를 비상약도 충분히 준비했다. 그때 한참을 망설이던 영은이가 짐을 챙겨서 나온다. 같이 가기로 결심을 굳힌 듯했다. 다 챙기신 거예요? 다 챙기신 거예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드디어 그녀들은 자유의 땅 한국을 향해 목숨을 건 탈출을 시작한다. 드디어 안전가옥을 출발한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미얀마. 그곳에서 한국에서 온 구출팀과 합류하기로 했다. 어떻게 가요? 그거는 그저이 운동하고는 그저 우수도 나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또 이랬다 저랬다 계획이 자꾸 변하잖아요. 네.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뭐 그래? 일단 심양까지만 그냥 보내는 건가요? 지금 일단? 예? 네. 여기 왜 이렇게 일찍 출발하셨어요? 길에서 무슨 일이 또 생기면 뭐 시간을 못 맞춰 주잖아요. 가면 또 밥도 먹고 아들이 또 멀미라면 하고 이래거나 원래 속도도 못 내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앞에 차가 소리 내게 하면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 두고 갈래 사람. 일이 나면 앞에 차만 일 나고 뒤에 차 우리 일 나지 맙시다. 네. 남성 구출요원의 역할은 이들을 심양까지 데려다주는 것. 그곳에서 또 다른 탈출 브로커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심양까지 가는 길도 단속이 많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살찌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부담 좀 있어요. 내가 혼자 가면 어디든 가다가 뭐 어떻게 무슨 일 당해도 나는 일 없어요. 근데 이거 솔직히 내 새끼가 아니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잘못했다니까 내 사람이 해가 없고 피해는 손해야 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서 어떻게 사나? 돈을 또 어떻게 벌어야 되나? 생활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 하나부터 열까지 근심 걱정이 대상 같아요. 현지인인 구출요원 또한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진다. 이 일은 죽을 때까지도 백분지백이란 게 없단 말입니다. 오다가 거기서 붙잡힐 수 있어요. 그런 피담도 많고 단속이 심할 때는 버스도 안전하지 못하고. 그래 제일 안전한 것이 작아요. 안전하지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통 연길에서 심양까지는 차로 8시간 정도. 그러나 이들은 단속을 피해 외진길로 돌아간다. 출발 10시간째. 국도의 작은 휴게실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잘 잤어요? 아니요,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장시간 좁은 차 안에서 꼼짝도 못했던 터라 몸이 굳었다. 그것보다 극도의 불안과 긴장 탓에 한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기에 더 힘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정옥 씨의 딸. 엄마가 보이지 않자 아이가 불안에 떤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지금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엄마 화장실 갔잖아. 겨우 몇 분의 휴식을 취한 후 서둘러 차가 출발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지쳐가고 어느덧 새벽 5시가 다 되어 가는데 8시간 올 길을 꼬박 하루가 걸려 심양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탈출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다. 저는 아이들 저 앞에서 만나가는 이야기가. 그런데 접선 장소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대체 무슨 일인 걸까? 브로커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 혹시 길을 잘못 들어선 건 아닐까? 접선 장소 주변을 살펴보는데 이러다 탈출이 실패로 끝나는 건 아닐까?
탈출 요원의 마음이 다급해진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는 게 한 분이 아닙니까? 자라의 5시에 아서입니다. 예. 다행히 탈출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다. 예고도 없이 접선 장소를 변경해버린 것이다. 야, 진짜 이리로 오랬다, 저리로 오랬다. 아니, 우리 외지 사람들인데, 야, 이거 정말. 어느덧 날이 밝아온다.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돼 버렸다. 자네는 전문 브로커란 말입니다. 네. 그래놓고 나 저 공화랑 무슨 어찌고 이럴까봐 저래 자기는 위험해보면 금방 사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말씀도 안 하고. 건너편 탈출 브로커가 기다리는 접선 장소까지는 탈북자끼리 가야 한다. 얼굴 노출을 극도로 꺼려하는 브로커들은 쉽게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나 무사히 도착하시고 무사히 도착하시고 전부 다 돌아있어요. 나는 잘 가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탈출 브로커가 이들을 중국 국경까지 안내한다. 그리고 국경을 넘으면 또 다른 구출 요원이 이들을 마중 나와 있을 것이다. 예, 물건 인계 받았죠? 아, 예. 예, 어른 5명하고 아이 3분입니다. 예. 앞으로 많이 수고해주세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받았대요? 예. 무사히 받았대요. 사이다 실었대요.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은 그저 버떡버떡해요. 용한 일이니까. 한편 그 시각 한국에서 탈북자 구출단체 김성은 목사가 태국에 도착했다. 다시 이야기하라고. 연길에서 여기까지 12,000km를 빨리 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구류들은 한 달도 걸리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에서 온 구출팀은 태국 국경지대에서 이들의 마지막 탈출을 도울 예정인데 정식으로 입국한 여행객이라고 해도 태국 국경지대 접근이 까다로운 상황. 그쪽에 이제 마약 이런 골든 트라이앵글 쪽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검문도 심하고 위험해요. 중국 연길을 출발한 탈북 여성들. 이들은 심양을 거쳐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중 한 곳의 국경을 넘어 최종적으로 태국으로 밀입국할 예정이다. 자동차로 4일을 달리고 5일째 되던 날 중국 국경을 넘었다. 제작진은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이들과 다시 합류했다. 전쟁판에 나가는 딱 영사들처럼 정말 험한 길을 걷고서네 아마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되는 그런 고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시간을 걸어 국경을 넘고 다시 차에 올랐다고 한다. 오는 내내 멀미와 구토를 일삼는 고난의 여정. 물론 저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이 많았다 진짜. 잘 먹지도 씻지도 못한 채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달려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게 이게 그래도 그 이쪽 중국으로 올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낫다 이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중국으로 올 때는 제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렇게 철이 없고 또 이러니까 이렇게 왔는데 이번 길은 새끼까지 달고 떠나다 나니까 아야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내 새끼한테 무슨 어떤 그런 복잡한 일이 생기겠는지 어린애가 어떻게 가슴에 어떤 상처를 입게 되겠는지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요. 아야
몸이 힘든 것보다 정신적인 불안감이 이들을 더 지치게 한다. 이들이 태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메콩강. 메콩강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개국의 접경지대로 미얀마에서 이 강을 건너 태국으로 가게 된다. 한국에서 온 탈북자 구출단체는 태국 쪽 메콩강에 짐을 풀었다. 이 강을 건너면 바로 저희가 예요. 그래서 저 노란 건물이 있는 곳으로 가면 지금 우리 마중 나온 브로커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3시간 반을 가면은 이제 우리 최종 목적지 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저기에서 밀항을 해서 여기까지 딱 도착하면 그때야 이제 탈북자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을 맞이하러 메콩강을 건너 미얀마로 향한다. 이들은 정식으로 입국 허가를 받고 미얀마에 도착했다. 오늘 밤 탈북 여성들을 마중 나갈 계획이다.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돌아오고 그 휴전선으로 오면 얼마나 가까운 거리인데 수만 킬로를 와야 되고 또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미리고 갈 수밖에 없고 이게 민족의 그러니까 이게 비극인 거예요. 미얀마에서 태국으로의 밀입국을 도울 현지 탈출 요원도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탈출을 준비해왔다. 그 모래섬이 있는데 모래섬에가 군인 초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근무하지 않고 낮에 근무를 해요. 여기 아침 8시부터서 오후 5시, 4시까지 근무하고 남은 시간은 근무를 주로 안 합니다. 아마 초소에 있는 군인들하고 이 사람들이 거리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알 수 있다 그러네요. 탈북 여성들이 잠시 머물 미얀마 안정가옥. 김 목사는 마지막으로 미얀마에서 태국까지의 탈출 경로를 꼼꼼히 확인한다. 일단 그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류소에 가서 며칠 정도는 불법에 대한 판결을 받고, 근데 똑같은 불법 이민자라도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신속하게 우리 정부에서 신청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일주일 안에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국 땅만 밟으면 모든 것이 끝나죠. 중국 심양을 출발한 지 6일째. 국경을 넘고 차로 꼬박 하루를 달렸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외진 길로 차를 몰고 있다. 많이 아파요. 차에서의 생활이 점점 지쳐간다. 마지막일수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지.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 이 길 어떻게 무사히 갔으면 하는 그 근심에 언제 한번 마음 편안해 떠나서부터 언제 한번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잠을 자거나 이렇게 그럴 적이 없었어요. 구경에 탁 도착하는 순간 넘어서 이 길 도착하는 순간에 막 내 먼저 도착하고 그다음 우리 그만 이쪽 아들 형제가 오고 그다음 야가 붙들고 소리 울다 야 이것들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 뒤에 나 먼저 왔다 봐야 이 뒤에 사람을 어떻게 되겠는지 무슨 일을 당할지 아유 굴며 굴다가 그래 정말로 다 안전하게 도착해서 만났으니 아유 울기도 울었어요. 차 안에서 간단하게 배고픔만 달래는 정도. 아들 먹는 그런 간식을 과자라든지 빵이라는 그런 거를 사서 먹었어요. 네. 72년 동안? 네. 쌀 하나를 못 먹었어요. 밥 못 먹어봤어요. 만약 미얀마에서 체포되면 중국이나 북한으로 송환된다. 따라서 이곳 역시 안전하지 못한 상황.
미얀마 측 탈출 브로커 역시 극도로 긴장한 상태. 드디어 한국에서 온 탈북자 구출단체와의 접선 장소에 도착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된 상황. 정말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맞는 것일까? 낯선 사람들을 보면 습관적으로 민감해지는 여성들. 어때? 이상이 없어? 아이고 우리 애기들이 더 고생이구나. 엄마도 애들도 막 다 지쳐버렸어. 큰일 났다. 여기서부터는 미얀마 안전가옥까지 길잡이를 해줄 미얀마 탈출 브로커가 동행한다. 그런데 탈출 브로커의 차가 움직이질 않는다. 무슨 일일까? 그 앞에 그 갔던 차들이 우리가 전화하기 전에는 서로 오지 말라. 또 전화하면 또 갈 거야. 오늘은 저기 원래 이기가 4시간이지만 날 셀지 아니면은 뭐 정상적으로 갈지는 잘 아직 모르겠어요. 앞에 차 선두차가 천천히 가면서 일을 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길이지만 선두차가 검문이 있는지 확인하며 길잡이를 하는 것. 드디어 자장이 넘어 미얀마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신기해. 거의 일주일 만에 차에서 내려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이곳에서 잠시 머물며 숨을 고른 후 바로 또다시 출발해야 한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조금은 긴장이 풀리는데 고생 많이 했지 여기에서. 딸 때문에도 걱정하고 저 자신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딸 생각밖에 별로 이렇게 말도 잘 듣고 씩씩하게 잘 가더라고요 우리 딸. 앞으로도 좀 힘든 일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겠지만 힘내서 용감하게 갈게요. 앞으로 미래를 위하고 자유를 위해서. 진짜 아들이 힘들어. 어른보다 아들이 좀 씩씩해요. 그래 정말 착해요. 네. 앞으로 그게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씩씩하게 잘 따라와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니 정혜 씨는 또 아들 생각이 난다. 엄마 앞에서 자랑 버리고 엄마한테 가서 안 죽을 때는 진짜 아들 생각 더 난다. 후회감이 나요. 아들 버리고 어리 후회 나요. 네. 일주일 만에 씻게 된 아이들. 아이들도 한결 마음이 편해진 듯한데. 하지만 휴식도 잠시. 다시 서둘러 짐을 챙긴다. 날이 밝기 전에 태국 국경을 넘을 예정이다. 원래 하루 동안 이곳에 머물 예정이었지만 탈출 브로커들이 갑자기 일정을 변경했다. 안전가옥에서 메콩강까지 차로 5분 거리. 하지만 이들은 걸어서 이동하기로 했다. 자동차 엔진 소리에 발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마지막 탈출 관문만을 남겨놓은 상황. 어른들도 아이들도 극도의 긴장감 속에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는다. (30여 분을) 걸어 도착한 메콩강 국경지대. 이곳에서 배를 타고 국경을 넘는다. 현지 탈출 브로커가 미리 배를 준비해뒀다. 모든 것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긴박한 상황. 네, 보이죠? 이런 거 안 잘 바꿔요, 제가 가면. 드디어 탈북 여성들과 아이들을 태운 배가 강을 건넌다. 강을 건너는 시간은 채 2분도 안 되는 짧은 거리. 이제 바로 눈앞이 태국이다.
중국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에게 태국은 유일한 생명선 역할을 한다. 태국에서 난민 판정을 받으면 한국이나 제3국 이주가 쉽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괜찮아? 네. 여기 다쳐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거기만 있어. 경찰 왔다는 거야. 이제부턴 숨어 다닐 필요가 없다. 일부러 경찰의 눈에 띄어 난민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온 탈북자 구출팀은 날이 밝으면 정식으로 입국 절차를 받아 다시 태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날이 밝고 나면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벌금을 저희들이 또 가서 또 내주고 그러면 마음이 좀 개운하게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토록 원하던 자유가 지금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 날 서둘러 태국으로 건너온 한국 탈북자 구출단체. 벌써 태국 현지 구출요원이 그녀들이 있는 곳을 파악해둔 상황. 내가 니네들 저기 그 벌금 줘야 되니까 내가 가면 아는 체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 그 300불씩 나눠줄 테니까 돈만 잘 받아. 그래. 벌써 경찰서에 그 수색대한테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벌써 다 들어가 있대. 다음 날 그녀들은 난민 수용소로 이감됐다. 탈북자들은 이곳에서 보통 3, 4주 정도 대기 기간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다. 그녀들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수감소 소식을 전해왔다.